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 이제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이제 전화로 연결을 한번 해서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요청하고 싶은 좀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인지 컨트롤스고요. 네. 15,150원에 25%예요. 15,150원에 25%. 그러면은 이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1월 5일이요. 1월 5일. 올해 초에요?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제 일전에 인지 컨트롤스를 조금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예전에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 있었죠. 지금 이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떠한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이 크게 나왔었냐라고 한다면은, 이때 이제 한창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때 이제 이 코로나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성장주들이나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러한 이제 시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새로운 이제 뉴딜 정책,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K 뉴딜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이 굉장히 조금 핫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상당히 좀 시장에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섹터가 이제 어디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수소차와 전기차가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 SK 이노베이션과 이제 새롭게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2030년까지 약 한 3천억 정도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이제 매출 계약을 이제 맺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이제 펌핑이 되면서 주가 또한 이제 그만큼 이제 빵 이제 떠버린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수혜 구간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지금 이제 대략 한 2021년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올라갔던 상황에 이제 좀 기대감이 꺼지는, 그리고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거품이 조금씩 이제 꺼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뭐 시청자님께서 바닥이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 인지 컨트롤스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 흑자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실적으로는 뭐 충분하게 지금 주가도 아직까지 뭐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조금 고평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12,600원 이 구간도 원래 이 저가 부근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떠 있는 구간이죠.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이제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뭐 FOMC라든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성장주들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요건인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대응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그러한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12,600원이 이전 저점을 이제 깨버리고 내려간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그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뭐 대선 이슈도 있고요. 그러면서 10일에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이제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의 압력을 가할 만한 그러한 이슈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이제 예상을 하시고 이제 10,0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한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반등 구간에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이제 첫 번째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시장의 하방 압력이 지금은 좀 예상이 되는 구간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비중을 여기서 이제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시장이 분명하게 뭐 현재 상태에서는 악재, 그 다음에 완화되는 이러한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악재가 완화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좀 새로운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서 수익을 좀 만회하는 그러한 전략이 이제 두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 워낙에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현재 악재들이 조금 더 이제 우선에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정은 예상을 해주셔야 되는 단계예요.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줄을 그어드렸죠. 대략 한 이제 10,000원 구간인데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좀 견디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 반등에 맞춰서 대응을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구간까지 기다리시되 나는 그렇게까지 기다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하셔서 이제 차라리 조금 지금 현재 시장에 굉장히 좀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서 이제 좀 시장의 단기적인 반등의 같이 이제 흐름에 맞춰서 이제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로 어느 정도 좀 수익 만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유효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시청자님께서 뭐 현재 상황에서 당장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모르실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에는 단기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으실까요, 시청자님?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은 예상을 하셔야 돼요. 시장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악재가 이제 좀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정을 예상을 하시고 대응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뭐를 단기적인 악재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 뭐 FOMC랑 금리 인상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하시고 이제 대응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패는 안 될 것 같은가요? 지금 상태에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상패까지는 이제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시장 장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정도까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인지 컨트롤스 굉장히 잘 들었고요. 다음 전화 상담 한번 시청자 한번 모셔볼게요. 자,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물어보시나요? 저 금호석이요. 금호석이요? 네. 혹시 매수가는 어디실까요? 매수가가 높아서 22만 4천 원이요. 22만 4천 원이요? 네. 굉장히 좀 높긴 하네요. 이게 사실 이 차트상으로 이게 높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시점에는 더 올라가셨을 거라 생각하고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고, 기간을 한번 본다면, 그렇다면, 이때가 2021년 작년 8월이셨나요, 혹시? 저 7월인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매수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업종이라든지 이 차트상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시청자분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좀 많이 속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종목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2만 4천 원에 10% 들어가셨는데 비중은 나쁘지 않게 가셨고요. 우선 이 금호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마디로 합성고무 그리고 합성수지 그리고 정밀화학 쪽에서 이 산업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봤을 때 뭐 타이어, 지금 신발, 장갑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 자동차의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합성 수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런
이거를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금호석유라는 기업이 이번에 작년 실적이 굉장히 최대치로 나오면서 2.4조 정도 났죠. 영업이익만 2.4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은 충분히 심어줬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가는 기대감에 올라간다. 그 기대감이 아마 이때 지금 현재 최고점 30만 원 부근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미 그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를 보신다면 제가 한번 이 재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에 이제 12월까지는 매출액만 봤을 때 8조 4천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연도 실적 컨센서스를 봤을 때 이 실적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2022년 12월 실적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8조 1천억, 그리고 2023년에는 7조 9천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러한 실적의 부진 컨센서스, 실적 하회 컨센서스가 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호석유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 탄탄하고 시가총액도 작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바닥을 잡아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추가 매수 자리를 한번 잡아 드려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시청자분이 좋아하실 만한 부분은 이제 금호리조트 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선 사실이 지금 나타나 있고, 경영권 분쟁 문제에서는 지금 좀 약간 리스크가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 상무님께서 지금 회사로 오시면서 그 경영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이 어디인가, 반등 구간이 어디인가를 잡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거래량도 터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바닥권, 즉 이 금호석유의 적정 주가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점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4만 원, 이 14만 원이 시청자분이 더 비중을 실으시기에 적당한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14만 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분명 이 평균 단가까지는 올 거예요. 근데 이 평균 단가까지 만약에 온다면 그 20%에서 10%를 이제 평균 단가를 맞췄기 때문에 10%는 그 지니까 새로운 평균 단가에서는 무조건 덜어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금호석유라는 주식을 들고 가시기에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평균 단가가 내려온다면 그 평균 단가에서는 비중을 좀 더시고, 그 다음에 다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그런 신산업 모멘텀이 있는 그런 산업 쪽으로 포트를 옮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시청자님? 네. 네, 단가가 너무 네. 높아서 네네. 조금 14만 원대가 오면 네네. 조금 낮춰가지고 조정을 하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정확히 많이 이해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게 그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네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기간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면은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한번 이 시세라는 거는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은 이게 다시 올라가는 데에는 더 배의 시간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이 올라갔던 이러한 폭등의 시세 폭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부터 이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김영우 전문가님의 종목 진단 잘 들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은 유튜브 종목으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보니까 이제 우리 그 김용용 죽었다님께서 이제 현대사료를 18,500원에 이제 15% 비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오늘 제가 그 특징주로 설명드렸던 이 효성 OMB 대비해서 급등이 안 나온 것 같아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현대사료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한번 이 효성 OMB하고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주셨듯이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추세는 잘 갖춰가고 있고,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죠.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효성 OMB는 이 농협을 통해서 이 비료를 이제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 현대사료는 이제 약간 그 양계장 쪽에다가 주로 이제 사료를 납품하는 그런 이제 비료를 납품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현대사료를 접근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투자 관점이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 좀 걸맞는 그러한 이제 관점에 이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대장 혹은 이제 2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3등, 4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효성 OMB가 지금 현재 이제 1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료주 중에서는 사실 이제 한일사료까지 있죠. 근데 보시게 되시면 오늘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이제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일사료 오늘 이제 고점 대략 한 12%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외에 뭐 곡물 관련주들, 지금 이제 뭐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크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대사료는 시장에서 어떤 뭐 이 곡물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 에그플레이션 이슈에 대해서 이끄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봐주셔야 되거든요. 때문에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 자체를 당장에 좀 긍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예상을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고,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의 향방에 따라서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셔야 되죠. 지금 이미 상승이 크게 나왔던 미래생명자원이나 혹은 이제 효성 OMB 같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와버리게 되면 현대사료도 결국에는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에 뭐 에그플레이션이 빠르게 끝난다라고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이제 집계된 이후로 이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 만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치 이제 4% 이상의 급등을 할 그러한 이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혹은 이제 이러한 식량 물가가 단시간에 뭐 빠르게 조정이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흐름을 지켜보고 반드시 이제 이 효성 OMB의 흐름을 함께 지켜보셔야 됩니다. 효성 OMB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사료주 중에 이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효성 OMB의 흐름,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한일사료의 흐름도 이제 같이 지켜보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 대장주들과 이등주들의 흐름을 함께 지켜보면서 현대사료는 언제든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정리를 하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사실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일전에 이제 길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공간에 어느 정도 좀 매물대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 에그플레이션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뚫지 못하고 이제 뚫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뚫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이제 반복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들고는 가시되 19,0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19,000원 구간을 좀 힘있게 뚫어주는지 아니면은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이 에그플레이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서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이 대장인 효성 OMB나 혹은 이제 곡물 관련주, 뭐 미래생명 자원 같은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보시면서 최대한 좀 단기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매수가 자체도 지금 현재가로 이제 오늘 들어가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손절가는 이제 아무래도 이평선을 조금 어느 정도 지정을 하는 게 좋겠죠. 5일선 이탈 구간인 17,5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19,000원 구간을 좀 힘있게 뚫어주는지, 그리고 이제 그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 시장의 영향력, 그 다음에 이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효하게 보시면서 현대사료는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현대사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또 다음 종목 넘어가야죠.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번에도 유튜브에 남겨주신 우리 남양님께서
여기 동방에 대한 거를 올려주셨는데, 매수가는 이제 3,540원에 15% 들어가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40원이라면은 이제 얼마 들어가신 지 안 되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물류 그리고 항만 그리고 조선 그쪽으로 수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부분을 기대해서 들어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입 단가는 지금 현재 아주 매우 약수익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진입가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동방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첫 번째로 이제 쿠팡 관련주였죠. 작년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자, 이 차트를 2021년 1월, 2월에 쿠팡이 상장이 기대감이 이제 취소수면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시세를 보였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요소수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재작년에 이제 이 쿠팡이 시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 요소수에 대한 그런 물류대란에 대한 수혜주로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시세를 얻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좀 작년 말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한다. 그런 부분은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고 별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가의 상승세를 돌리지 못하고 좀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희망적인 거는 중요한 건 3,540원. 그 부분, 지금 현재 진입가 부분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물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동방 같은 경우에 아직 시세를 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앞으로 이제 조선이라든지 물류 쪽으로 물류 운임이 계속해서 증가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그 러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그런 노선이 막힌다면 물류값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방이란 뭡니까? 물류회사, 그리고 항만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종합물류회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긴 하지만, 그런 투심이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 동방 같은 경우에 쿠팡에서 이런 고점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그 기대감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주주들의 그런 환원 정책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동방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시세가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테마적으로 물류나, 그 조선 쪽으로 그 테마 수급이 형성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동방에게도,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주가 자체가 하방 압력을 굉장히 크게 그렸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이 매도하려는 그런 세력, 매도하려는 그런 힘이 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게 쉽지 않고 이걸 한마디로 이제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시 보면은 이 동방 같은 경우에 이 121평을 맞을 때마다 다시 저항을 받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지금 15%라는 비중이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1평을 맞는다면 이 저항이 한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5%에서 10% 정도를 차익 실현 하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전 저점 최저점이 3,000원 라인을 무너뜨린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비중을 줄여서 다른 포트로 옮겨가 보시는 게 어떨까. 결국 이 물류대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분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분쟁도 언젠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서 그런 제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요. 3,000원 라인 아래로 내려온다면 다른 걸로 포트로 이동하시던가 아니면 비중을 줄이시길 바라겠고, 만약 이 121평, 자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평 이 4,000원 라인까지 올라온다면 5%에서 10%는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영우 전문가님의 동방 종목 진단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 쉬지 않고 바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도 유튜브 종목이에요. 이제 따봉님께서 삼성전자, 이게 또 가장 어려운 종목인데, 설명드리기 가장 어려운 종목인데, 맞습니다. 네.
8만 1,000원에 이제 20% 정도로 비중으로 해서 1년 정도 보유 중이신데 손절할 종목은 아닌데 계속 들고 가실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루하다. 나중에 본전가 오면 팔아야 될지 아니면 본전가 오면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설명드리기 어렵고 아마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갖고 계실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장 이제 대표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 이제 뭐 양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인 그러한 이제 기업이고 시장을 이제 이끄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이끌었던 이슈 자체가 금리 인상과 긴축이었죠.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제 심화가 되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본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 원래 이제 올해 초에는 대략 한 3, 4회 정도만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최대 8회 정도까지 내년까지 이제 내년 초까지 8회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을 이제 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지금 현재 이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슈가 많냐, 혹은 이제 상방에 대한 그런 힘을 불어넣는 그런 이슈가 많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하방 압력 쪽에 좀 더 이제 이슈가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올해 내내 이야기가 나올 부분이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작년부터 쭉 있어 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이 심화된 그런 이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때문에 지금 사태에서 당장에 해결이 되기는 어렵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이러한 이상 당장에 이제 좀 고개를 틀어넣는 그러한 상승을 보이기는 이제 어려울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 굉장히 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시기고 삼성전자도 그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은 4차 산업 분야에 새롭게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로봇뿐만 아니라 뭐 메타버스도 뛰어들고 있죠. NFT도 뛰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뭐 인사제도도 싹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지금 이 비스포크라고 해서 나만의 이제 가구를 만드는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조금 장사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렉서블 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 뭐 그야말로 그냥 뭐 활용 정점이다라고 할 만큼 이제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파운드리 1위를 이제 TSMC에 좀 빼앗겠다라고 하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태죠. 다만 지금 상태에서 또 최근에 악재가 또 하나가 있었죠. 이제 굉장히 조금 뭐 핫했었는데 이제 GOS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강제로 조금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발견이 됐다. 내부 직원에 의해서 이제 조금 고발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떠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이제 나빠진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을 다 차치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장사가 잘 되고 혹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지금 상태에서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좀 고개를 틀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 구간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상 지금 상태에서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지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막힌 저점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망할 일은 없죠. 정말 전쟁이 크게 일어나서 삼성전자 공장들이 막 싹 다 이렇게 뭐 폭격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삼성전자는 망할 일이 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크게 나와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인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차츰차츰 완화가 되고 받아들이고 시장이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이끄는 어느 정도 이 반등장의 이러한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때가 삼성전자의 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81,000원에 20%를 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6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으면서 시장이 차츰차츰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기막힌 저점 매수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이제 싸게 사시면서 이제 평단가까지 같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결과적으로 이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이 삼성전자 차트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행보장을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항상 우상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은 이제 상향으로 꺾어갈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인 만큼 이러한 구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함께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기간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기막힌 저점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상태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시장의 상황과 함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김영우 전문가님. 네. 쉬면 안 되겠죠? 네, 바로 쉬면 안 되죠. 네, 시간이 바로 없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지금 이번에도 유튜브에 올려주신 그 어쩌다 수익님께서, 유튜브에 많이 뵌 것 같은데, 네, 어쩌다 수익님께서 원익 QNC 26,000원에 10% 들어가셨네요. 우선은 이제 진입 단가를 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제 생각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 아닌가. 네, 트레이딩적으로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을 본다면, 먼저 차트를 본 김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상승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죠. 이 원익 QNC 또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일수록 이 상승 추세가 들어맞는 이 구간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건강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구간들에서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이러한 종목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우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진입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원익 QNC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어쩌다 수익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도체 이제 웨이퍼를 생산을 할 때 이제 소요되는 이제 석영 유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LCD 생산이 사용되는 이제 세라믹 제품을 만드는 이제 기업입니다. 어쨌든 이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멘텀을 불러일으키는 재료는 바로 반도체죠. 자,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 방금 이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반도체는 어찌됐든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없이는 반도체는 이 산업의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전자제품이든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며 그 뇌에 담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도체는 앞으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것이고요. 자, 이 원익 QNC는 그에 맞춰서 작년 3분기 때 호실적을 낸 부분, 그런 부분이 이 주가의 그런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또 최근에 이슈를 본다면 크게 이 원익 QNC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다? 결국 이 기업의 주가는 실적이 이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이 저가의 매수의 기회를 줄 때마다 이렇게 매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그리고 TSMC의 그런 캐펙스가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은 어떻습니까?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시장 안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제 미국과 러시아 이제 전쟁 그런 이슈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 아래에서 지금 투자에 대한 그런 성관이 있는 사람들은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징주로도 SFA 반도체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본다면 이 원익 QNC는 앞으로도 이 추세선에 따라서 잘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청자분께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래에 그 추세선을 무너뜨리는 구간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다른 포트로 이제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는 23,000원, 이 23,000원 구간을 만약에 벗어난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거를 좀 갈아타야 되나? 비중을 좀 다른 포트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는 좀 해보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목표가는 지금 1차 목표가 29,000원에서 3만원 라인, 딱 3만원 잡겠습니다. 자, 3만원 이때 라인 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한 저항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상승 채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만약에, 이제, 3터치를 만약에 해서 이 주봉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주봉상으로 하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주가가, 여기 지금 이 부분을 2번 터치를 했고, 마지막 여기 3번째 터치를 한 부분에는 제 생각에 반도체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클에 대한 그런 그때 당시의 반도체 업황이 어떤가, 슈퍼 사이클이 온다면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3만원 이상 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는 시나리오도 가정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만원 라인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더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가져가 보시면서 나머지 물량은 이제 진입가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영우 전문가님의 종목까지 이제 상담을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김애경님이신가요? 네, 이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주셨고, 이제 저희 젊은 전문가분들이 토마토에 오셔서 분위기도 좀 새로워진 느낌이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종목은 이제 넥스트 이제 8만 원의 비중 20%로 이제 잡고 계세요.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으로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갑자기 좀 상승이 나온 이유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이 MOU 계약이 새롭게 좀 체결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매수가가 좀 많이 이제 높게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사실 조금 빠르게 상승, 조금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일전에 제가 앞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이 시장의 하방에 압력을 가하는 이슈들이 조금 많은 상태죠.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술주나 혹은 이제 성장주 쪽에 수급이 쏠리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러한 이제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실적주를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데 결과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는 안정적인 이러한 이 종목군에 조금 몰릴 수밖에 없고, 이 성장주 자체는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투심이 본격적으로 쏠리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이 급등이 좀 나오기는 어려운 구간이 좀 유지가 될 겁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에 속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번 달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해외에 이제 로블록스하고 그다음에 메타,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새롭게 이제 사명을 바꿨죠. 그러면서 이 두 종목이 이제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이제 20% 이상 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좀 어마어마한 폭의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물론 이제 4차 산업이고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야 할 그러한 이제 산업이지만 지금 당장에 적자폭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예상치보다 크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적자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이제 뭐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갈 것이 아닌가, 이러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구간이지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실적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성장주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성장주가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굳이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손절을 할 만한 그러한 대응은 아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2번 정도의 바닥을 찍고 오늘 이제 새롭게 MOU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뭐 전체적인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뭐 맥스트뿐만 아니라 뭐 핑거나 혹은 뭐 덱스터 등등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주들 함께 흐름을 봤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분명하게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성장주들이 주목을 받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겁니다.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때 이제 추가적인 대응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굳이 뭐 어떠한 대응은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시장에 조금 이 악재들이 완화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에 준비를 해서 이제 좀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만회하는 전략 쪽으로 가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목은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제 좀 시간이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먼저 네. 방금 이제 하셨으니까. 그럼 잠깐 김용주 이제 쉬는 타임을 좀 가지셔야 하는 게 알겠습니다. 어떨까. 네. 네네. 제가 간단하게 내일장 공략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오늘 같은 경우도 유가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130불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글로벌 시장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당연히 국내 주식에서는 국내 기업들은 석유 관련주들이죠. 석유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매매를 하셔야 되냐? 과연 지금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좀 고수들의 트레이딩 영역이지 시청자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건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한 발짝 앞서서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그러한 기업들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LX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합 상사들이 지금 수혜주들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운임 그리고 물동량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그대로 실적으로 이 기업들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미 수급을 받았고 변동성 같은 경우도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어려운 시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조금만 앞서 본다면 이러한 관련주들이 내일까지는 상승세를 주겠다.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어서 대선 관련주들을 본다면 이제 앞으로 대선 정책 이후, 대선 이후에 대선 결과 이후에 그 급등락이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대선 관련주는 바로 건설 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35층이 룰이 해제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건설주들, 그리고 건자재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공급량을 생각을 하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민간 기업 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선 관련 이후에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야당 쪽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대형 건설사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여당 쪽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형 건설사,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중소형 건설사를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러한 체크 포인트만 잡고 가셔도 지금 내일 매매를 미리 건설사들 매집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 모두 공통점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건자재 쪽이겠죠. 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확률 싸움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건자재 쪽을 한번 매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자 공략 포인트 이렇게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장 공략 포인트 저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장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어느 정도 차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 이제 9일 대선 남아있죠. 그 다음에 10일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추가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죠. 다음 주에 또 FOMC까지 있습니다.
이 지금 다수의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숨죽이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은 예상을 하시되 지금 현재 이제 정쟁이 장기화되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때문에 이러한 숨죽이는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구간에 전체적인 종목들, 좋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이러한 눌림 구간에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분명하게 완화되는 구간이 이제 나와 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좀 심화되고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번 주, 그 다음에 3월 이제 다음 주 FOMC까지 잘 지나가고 나면 분명하게 충격이 완화되는 구간이 나와 줄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미리미리 좋은 종목들을 뽑아놓고 눌림목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섹터 같은 경우에는 CBDC,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비트코인 대체하는 이제 이러한 이 루블화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제 CBDC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정책주들이죠. 그 다음에 PCB 기판 실적주들, 그 다음에 리오프닝, 이러한 이제 앞으로의 실적 개선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너무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이제 좋은 종목들 잡아갈 기회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쉬운 진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앵커님 없이 저희 네. 둘이서 좀 잘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가야겠죠. 그러한 부분들 저희가 옆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